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구상한 대로 정상적으로 자매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미래통합당의 섭섭함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반발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권력의 탐욕은 그 끝이 없는 모양입니다. 살림까지 차려주고 통장까지 개설해 생활비까지 모자람 없이 넣어주고 독립을 시켜놨더니 통장을 들고 날라버린 건데요. 그것도 차명 통장을 들고 말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위성자매정당을 표방하며 급하게 창당했던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 이야기입니다. 일명 옥새 들고 나르샤 시즌2 차명 통장 들고 나르샤인데요. 정말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는 거죠. 견물생심이라고 했나요? 떡봉김에 제사를 지낸다더니 아주 난리들이 났습니다. 저희가 볼 땐 이렇게 재미가 터지는데 황교안 대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니 이 또한 볼만합니다. 사실 좀 고소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다 못한 미래한국당이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빠르면 18일 제2의 비례정당 창당 여부 등을 결단하겠다는 겁니다. 총선 일정이 촉박한 만큼 미래한국당의 반란이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곧바로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번에 미래한국당의 공천의 방향이 워낙 야당이 원내에서 잘 싸우지를 못하니까 좀 패기가 있고 젊고 전투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국하고 앞으로 벌어질 시국을 평화 시국으로 보지 않고 전쟁 상황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인선안을 보시게 되면은 젊은 유튜브도 들어있고 그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5명도 좀 어렵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5명은 좀 어렵겠죠. 5명 정도가 그렇게 현재한 부적격 사유를 부적격 사유라는 것은 거의 범법에 준하는 그런 것이 발견될 때는 그분이 제명이 되는 겁니다. 5명이란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서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명 정도는 확실하게 제가 이게 우리가 놓친 부분이구나. 빠져야 될 부분을 내가 인지한 상태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한국당 내 조율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4.15 총선을 코앞에 두고 내부 갈등에 직면한 보수 야권이 벼랑 끝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 회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돌연 연기했습니다. 최고위 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안에 재심의 요구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대신 영등포구 당사에서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습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조은현 사무총장, 김성찬, 정운천, 이종명 최고위원 등이 최고위에 참석했는데요. 이 5명의 의원들은 모두 통합당에서 건너온 의원들인 거죠. 이들은 공병호 당 공천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후보 명단과 순번의 적절성 등을 논의했는데요. 원칙적으로 한 대표는 통합당 측 인사들을 대거 배제한 공관위의 공천이 특별 대우 없이 객관적으로 했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논란이 있는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공관위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선권 내 18번 안팎까지는 통합당 영입 인재들이 사실상 전멸하다시피 했기 때문인데요. 경론 끝에 입장 차이는 상당히 좁혀졌고 정운천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안에서 많은 변화의 공간이 생길 것 같다며 공위원장이 미래와 젊은 세대 중심으로 공천을 했는데 거기에 득표 경쟁력을 포함해야 공천 가치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방향에서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공위원장이 갈등을 좀 봉합하고 자신의 신념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공관이 안을 흔든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던 공위원장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균형관장이 당선권 내에 진입할 전망인데요. 윤 전 관장은 황교안 통합당 대표 등이 공들여 영입했지만 정작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후보 명단에서는 당선권 바뀐 21번에 배정돼 통합당 측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윤 전 관장이 당선권에 들어갈 확률을 묻자 당연히 올라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당사에서 공식 최고위를 소집하고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조롭게 협의가 돼 최고위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 공관위는 이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데요. 다만 공관위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안 안은 최고위가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겁니다. 애초 정치적 해법에 무게가 실렸던 만큼 논란이 해소될 가능성도 상당한데요. 조율이 이루어질 경우 한 대표와 공위원장으로서도 독립적으로 심사를 넣었던 인사들 중 적지 않은 숫자를 국회에 입성시킬 수 있는 소득을 얻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통합당과 합의된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그러나 만약 협의가 불발되거나 공관위가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안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로 재의결한다면 상황은 180도 돌변할 텐데요. 통합당은 이날 오후까지 미래한국당의 공천안 처리를 지켜본 뒤 기존 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의석수 손실이 커 대안이 되기는 어렵고 따라서 제2의 비례정당 창당 작업에 나서는 안이 유력한데요. 후보 등록 마감은 이달 27일까지 9일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당 등록 절차, 창당 작업과 동시에 공관위를 출범시키고 후보 신청을 받은 뒤 심사와 선거인단 투표 등의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면 가능한데요.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일정이 빠듯하긴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미래한국당 내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새 비례정당 창당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잡음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신속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사리도 이런 아사리판이 없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욕망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라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꼈다면 독립투사가 됐을 텐데요. 뭐래도 안 되는 집안은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장 개싸움만 하다 총선 대패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네, 어쨌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다섯 명이든 간에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예. 처음에 시작해서 제가 그 한성규 대표한테 결국 설득당한 것은 당신이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바꾸어 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제가 들어온 거예요. 공당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그 양반이 참 앞선 공천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